2부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에는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제정보센터의 김주은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DI 김주은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이르게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연구 분석 결과를 그려보고 또 오늘 참석하신 패널들과 함께 토의를 거친 결과가 대전시에서 구상하시는 정책 구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넘겨. 네. 이걸로요. 예, 1쪽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속성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산업과 경제생활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기본 원리는 하단부에 정리된 바와 같습니다. 그것이 자율주행차를 통해서건 드론을 통해서건 현장 수요자의 소비 행태를 센서로 읽어낸 후 이를 컴퓨터로 보낼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로 전환이 된 빅데이터를 사물 인터넷, 흔히 IoT로 불리는 통신망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보내면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수요 패턴을 추출해서 생산과 경영 등의 의사결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요 조사를 샘플링 등에 의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이 되어 실제 행태를 추적할 수 있게 되어 4차 산업혁명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과 3쪽은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각 산업별 진행을 간단히 요약한 것인데 보고서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쪽 마지막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4차 산업혁명은 종전에는 데이터가 너무나 막대해서 분석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해낼 수 있게 되어서 산업의 주도권이 데이터 장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것이겠지만 그 기반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의 구성 인자들이 있고 이것들은 결국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므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소프트웨어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제품을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내는 하드웨어적 생산 중심이었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전자나 자동차 제품에서 보시듯이 본체와 부품으로 구성이 되므로 본체의 기획과 설계는 대기업이 맡고 각 부분으로 나누어진 부품을 중소협력업체들이 생산하는 분업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역할은 각 부품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라서 부품 단가의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경쟁력의 핵심이 제품 생산에서 수요 패턴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해낸 수단은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정착이 되어서 경쟁력의 핵심이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옮겨가게 되겠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기존 산업의 기술들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내는 단위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변환이 완료가 된 각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면 거대한 플랫폼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플랫폼에 탑재할 각 산업별 부분적인 소프트웨어를 산출해내는 것이고, 개방적 구조라서 플랫폼 대기업과는 수평적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우리 산업 구조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추적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 중국의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의 저임금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산 자동화를 위한 설비 투자가 활발해져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성장의 과실이 자본으로 귀속이 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어 자본 장비율이 되었고, 또한 자본 장비율이 높은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 구조의 양극화가 초래되었습니다.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도 자동화 설비 투자 등의 재원을 과도하게 차입금으로 마련한 데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특히 최근에 이르게 되면 색다른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기업들은 설비 투자 비중을 줄여가면서 R&D 투자 비중을 늘렸고,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그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산업은 종래와 같이 설비에 의존한 대량 생산에서 중국과 경쟁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선진국처럼 생산에서 벗어나 R&D에 의한 신상품 개발 또는 신산업의 진출로 경쟁 우위를 옮겨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R&D는 결국 사람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자본에 의존해서 대량 생산한 체제에서는 설비 투자에서 인력이 대체되었지만, 최근에는 연구 인력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의 주범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고용이 계속 증가해서 어느덧 90년대 초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정부의 정책 기조인 사람 중심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그동안 대기업은 고용을 일방적으로 방출만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양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고용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듯이요. 이러한 고용 증가는 사업체 수 증가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체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신산업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쪽입니다. 우리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기술 도입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GDP 대비 기술 도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를 살펴보았더니 주로 전기전자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에 정보통신, 노란색 그래프에 해당되는데요. 정보통신 때문이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오늘 그래프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미국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산업이 신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있어 연구 인력 등을 중심으로 인력 고용을 늘리고 있는데, 국내 기술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IT가 발달한 미국에서 기술 도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에서 변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변화 추이가 서비스 부문에서도 대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구조는 크게 보아서 생계형 서비스에 해당되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이 선진국에 비해서 비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고 고급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서비스, 즉 법률이나 회계, 디자인 등의 전문직과 또한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과학기술업 등의 비중이 낮고 또 복지체계가 부진해서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포함이 되는 사회 서비스 비중이 낮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낙후되어 있으며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서비스업 분야조차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세 개의 업종에서 고용 증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중 사업지원 서비스에는 가운데 것이 이 사업지원 서비스인데요. 세 개의 높다란 기둥 중에서 여기에는 인력 파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못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도 선진국형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른쪽에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또 신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므로 이 비중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사업 서비스로 분류되었던 전문직 및 과학기술업에서 고용 증가도 높고 부가가치 증가도 높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제조업에서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고 이와 결합되어 제조업 밖에서는 이러한 기능과 연결이 되고 있는 주로 아웃소싱에 해당될 텐데요. 전문직 및 과학기술의 사업 서비스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계에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이 태동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즉 1인당 부가가치 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수출 저하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았더라면 대기업의 부가가치가 감소를 하면 중소기업도 감소를 하고 오히려 더 떨어져서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왔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에서 탈피를 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이제 다시 개선되는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도 신기술형 혹은 벤처형 등의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형의 중소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팩트들을 종합을 해서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최근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방향은 과거의 하드웨어적인 생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생산으로 바뀌고 있고 또한 기술 지식의 축적은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에서 인력 기반형의 생산 방식으로 바뀌고 산업 구조도 과거와 같이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폐쇄적인 수직 계열화 구조에서 해외와도 거래를 트는 개방형의 수평적 협업 구조를 지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그 싹이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인데 우선 디지털 변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하고 또 창의적인 중소벤처기업들이 속속 생겨날 수 있도록 창업 보육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들의 활동 공간이 유연하고 수평적 관계를 이루도록 공정거래를 강화하고 규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세 속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을 통한 대전 경제의 역동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보면 대전은 전 산업에서 사업체 증가가 전국 3위의 수익권에 속하고 특히 신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오른쪽의 전문직 및 과학기술업 분야에서는 경기, 서울에 이어서 3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청년 창업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업 기업의 CEO들의 연령대가 50대와 60대가 다수를 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창업을 꿈꿀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창업률이 높긴 하지만 전문직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실제로 고용이 증가하는 산업 성장이 대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즉 대전이 갖고 있는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볼 때 대전이 갖는 중요한 요소는 카이스트와 충남대학을 비롯한 유수의 대학들 그리고 이공계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집적되어 있다는 점인데 아직 대전 지역의 산업 성장으로 파급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때 이들 기관에서 생산하는 연구 성과는 직접적으로 상업화하기 어려운 기초 및 원천 기술이 다수 산출되고 있음에 비해 대전 지역의 산업 기술은 이들을 충분히 소화해서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아직 도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제언드리고자 하는 바는 시각을 좀 중장기적으로 확장을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산출되는 기초 및 원천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대기업들과 벤처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기업들과 협업 체제를 갖추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을 거쳐서 대전 지역 기업들의 산업 기술이 축적되고 고도화되면 대전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연구기관들과 직접적인 산학 협력을 맺어서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수도권 업체들을 포함을 해서 한국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는 기존의 산업 기술들을 인력에 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하면 전환을 하는 것인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엔지니어들에게 체화되어 있는 아날로그형의 기술직들을 풀어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서 컴퓨터 안에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을 하려면 현장 산업의 기술도 알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도 다룰 줄 아는 융합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업체들에게는 기존 산업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대전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거 창업을 시켜서 수도권 업체들의 디지털 변환을 함께 수행을 하면서 새로운 융합형 기술을 축적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전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창업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지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산업 진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프리존을 활용을 해서 제거해 주는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부에서는 지방 분권화의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기대감이 높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선진국권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추진보다는 각 지역별로 전문화된 산업 특성에 맞게 필요한 인력의 양성이나 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수도권을 정점으로 지역 경제가 방사추처럼 연결되어 있는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필요하다면 지역 경제가 해외 경제권과 직접 교류하고 분업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로동 벤처기업들은 단가를 낮게 주는 국내 대기업과의 거래를 외면하고 값을 더 높게 쳐주는 외국 글로벌 기업들과 직거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를 소개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의 클러스터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남서부에 있는 바덴-비르텐베르크 주는 19세기까지만 해도 내륙의 오지에 있어서 북부의 함부르크나 브레멘처럼
상업 교육도 활성화하기 어렵고 또 루르 지방처럼 석탄 매장도 없어서 낙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뮤르텐베르크 왕국의 슈타인바이스 재상이 발상의 전환을 하여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사람에 의존하는 산업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 산업으로서 기계공업을 선택을 했는데 이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2, 3일은 기업에 가서 근무하는 실습을 하는 이러한 듀얼 시스템을 고안을 해냈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안을 해냈다고 합니다. 또한 기계업체들에게 R&D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을 적극 지원을 해서 산학협력 체제가 구축되면서 기계업체들이 속속 이 지역으로 진입을 하여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첨단 산업 지역으로 성장을 하였고 앞으로도 인더스트리 4.0 추진의 맹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이처럼 산학협력의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제정보센터의 김준 소장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좌장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센터의 김영수 소장님과 그리고 김정원 부단장님, 민병창 교수님, 심진보 그룹장님, 안기동 교수님, 그리고 임근창 특보님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2부 토론 순서는요, 우리 좌장 김영수 소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영수입니다. 오늘 이 귀중하고 매우 중요한 토론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토론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양해를 드려야 될 것은 당초 계획상 5시 10분이면 이 정체 토론회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미 5시 10분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물론 매우 중요하고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대전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대전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이 토론에 참석하신 5분의 전문가분들은 정말 모시기 힘든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미 전체 계획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우리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한 분당 최소한 4분 정도씩은 해서 20분 정도 토론을 듣고요. 예, 그러면 양해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5시 40분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는 이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KDI 부원장을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KDI에서 산업정책과 기업,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은 토론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심진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그룹장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부단장이신 김정원 부단장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근창 대전시 산업협력 특별보좌관께서 오늘 대전에 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비전 보고와 정책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각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거시적인 담론 수준의 이야기들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이전의 산업혁명들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큰 논의들, 매크로한 논의들은 많이 되어 왔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또 작은 측면에서 나의 일자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스마트 공장 보급과 같은 그런 어떤 작은 사업들이 그동안 쭉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오늘 정책 토론회는 그 중간을 메꾸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어떤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지역은 사실은 현장입니다. 이 현장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우리의 어떤 일자리와 우리의 어떤 소득과 미래를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 계기가 돼서 앞으로 국가 및 전체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민병찬 한밭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민 교수님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공학자로 2016년도에 선정된 특히 우리 자율형 주행차와 관련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런 연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토론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쪼록 우리 대전에서 이렇게 그 서울에까지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특별 도시를 만들고자 우리 대전광역시 건설시장님 밑에서 이상미 의원, 각 지역 의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만은 자 4차 산업혁명은 그렇죠. 조금 전에 신성철 총장님이라든지 김주환 박사님 즉 강연을 주셨는데 아마도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전시가 혼자 하자는 건 아니죠. 대전시가 그동안의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여기서 토론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생소한 게 아니죠. 이미 각각의 산업들은 이미 해왔던 것인데 아마 이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어떤 디지털 혁명 속에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컨버전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생물학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돼서 어떤 하나의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가공돼서 뭔가 실질적으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기계가 대용했던 것을 지능화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을 대신해주는 아마 이래서 앞으로 30년 뒤에는 정말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분까지 얘기해야죠? 계속 하는 겁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선제 조건이 각각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규제 개혁이 안 되면 지금 한 예로 자율자동차의 주행의 어떤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 사생활 보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해야만 됩니다. 아마 이것은 대전광역시 같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해야겠죠. 그런 규제 개혁이 되었을 때 어떤 선도적으로 세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모든 4차 산업의 핵심은 ICT, 즉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이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인재 육성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9년간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IT의 강국이라고 했지만은 세계 1등이었지만 현재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1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중간 정도. 이런 지금의 낙후된 떨어진 것을 어떻게 시급하게 ICT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하나의 산업들을 유기적으로 어떤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그 가치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즉 각각의 산업들을 융합시켜서 나갈 활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4차 혁명의
선도 역할을 하는데 왜 대전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대덕연구단지는 첫째, 대덕특구와 또 연구도 국책연구소와 그리고 최고의 교육기관과 더 나아가서는 생활과 환경과 이런 국제과학 비즈니스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데 최적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선도하고 그 이후로는 많이 뻗쳐서 각국의 각 시도가 함께하는, 그래서 같이 다 어우러지는 지역의 균형 발전 있는 태도를 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주시죠. 규제개혁, 그다음에 ICT 관련된 인재 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심진보 에트리의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진보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해설서를 처음으로 발간하신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우리나라의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매우 깊은 연구들을 해오시고 많은 강연도 하시고 예전에도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좋은 토론 기대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구계를 대표해서 에트리에서 온 심진보입니다. 이름이 진보예요. 그래서 지난 9년간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각되면서 요 진보란 용어가 계속 같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좀 살만하고 이런 기회도 갖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스를 타고 오셨잖아요. 버스 타고 내려가실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전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본질이라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단계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세 차례 산업혁명과 다르다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그 본질에 맞는 전략을 추진해야지만 대전시가 진정한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따라서 그 본질을 꿰탈지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4대 전략에 지금 24개 과제가 났는데 아까 아무리 권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잘한다 하더라도 24개가 눈에 들어오나요? 귀에 들어오나요? 굉장히 복잡해요. 따라서 24개의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 또 과제가 또 나올 겁니다. 이 과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자. 그래서 저는 본질과 단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로 들어가자면요.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산업혁명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기존의 세 차례 산업혁명은 인간의 손발을 대신해서 노동력을 대신해 줬습니다. 그 노동력 대신하는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던 것이 바로 과거의 세 차례 산업혁명인데 지금 다가오는 네 번째 산업혁명은요. 인간의 손발이 아닌 인간의 두뇌를 보완하고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혁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 그 기반을 가지고 지능화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대전시가 여러 가지 전략과제라든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모으고 축적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아까 단계를 얘기했잖아요. 본질에 대해서 단계의 첫 번째로서 저는 뭘 얘기하냐면 선도를 위한 준비 단계다. 그 준비 단계가 바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초연결 사회의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해내는 것이 바로 대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도안 살거든요. 도안에서 출퇴근하기 더러워요. 그래서 권선태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의경들이 나와가지고서 통제하게 하지 마세요. 쟤들은 시야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드론을 띄우세요. 그럼 의경이 멀리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사거리에 지능형 CCTV를 달아주세요. 그럼 CCTV가 알아서 교통 통제할 거 아닙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준비의 단계가 첫 번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모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전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많은 지식이 축적돼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대전처럼 학력이 높은 도시도 없고요. 대전처럼 소비형 도시도 없습니다. 이 3차 산업, 소비가 발달한 이 도시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서 전국에 퍼뜨릴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중에 모범 사례로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게 대전이요.
과학 도시를 넘어서 과학 행정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전의 복지, 환경, 교통, 빅데이터를 모아서요.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략을 피는 것. 그게 과학 행정이거든요.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대전에 성공한 게 전국에 퍼지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상생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이 대전 혼자 잘 살자고 특별시 되자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시는 기본적으로 모범이 되고 선도해야 되지만 그 중심지로서 사람들을 모아주는 매개 장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다른 지역들과 상생 발전하는데 아까 좋은 얘기 나왔잖아요. 오창, 오송에 있는 바이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라든지 계룡에 있는 국방이라든지 세종에 있는 인문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서로 상생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대전이 3단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자면 본질, 즉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화 혁명이라는 본질에 어울리는 전략을 찾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선도를 위한 준비 단계와 그리고 모범 사례를 만드는 단계와 세 번째, 다른 지역과 상생 발전해서 허브가 되는 단계의 3단계 전략으로 24개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로 요약을 안 하겠고요.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서 다음으로는 김정원 지능정보사회 추진단 부단장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여기 이 부단장님이 계시는 지능정보사회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의 미래 변화상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추진단입니다. 토론 듣겠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발표 내용이 저랑 많이 네,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본질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 들려요? 이걸 쓰세요. 그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관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은 초연결과 초지능이라고 아까 우리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데 근데 이 두 가지 기술이 결국은 어떤 기술이냐면은 인간이 그 만물의 영장이 되게 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초연결.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알고 있는 지능을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된 게 인간이 만물이 영장이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지능 자체가 높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이 인간의 두 가지 능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과 모든 생활 그리고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기술, 어떤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본질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요. 오늘이 꽤 중요한 날입니다, 실은. 오늘 그 국무회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중앙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제 발족을 할 텐데 이제 거기서 큰 국가적인 정책들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은 대전이 주제니까 그럼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짧게나마 갖고 있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한테 누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구글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렵다. 하지만 그러기를 바란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갖춰야 된다. 그런 밭이 있어야 구글과 같은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생태계를 갖고 있는 도시는 대전이죠. 뭐 물론 서울도 좋지만 대전도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갖고 있는 인프라 위에 몇 가지를 좀 더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중요한 게 그 조직의 리더나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계를 접하는 그 마인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나를 도와주는 도구다. 그리고 나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인식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전이 굉장히 유리하죠. 여기는 뭐 과학기술 분야에 뭐 대한민국 최고 수재들이 다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다 교육 수준도 높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제가 또 하나 관심 있는 거는 연구 기술 뭐 개발 이런 거는 여기서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만큼 비즈니스화가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빨리 비즈니스화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문화나 토양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데이터 공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실은 대전에 수많은 국책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 데이터들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가 안 돼요. 이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가 돼서 활용할 수 있으면은 대덕단지의 연구 역량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큰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러면 지방 정부만 하고 중앙 정부는 뭘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그 몇 가지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규제 완화를 좀 대폭 하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큰 중장기 R&D를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일으켜서 공공 수요를 창출해서 시장을 많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빨리 이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들 수 있는, 그래서 빨리 조기에 그 자본을 다시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회를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고용,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시적인 고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용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게 이제 법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법들은 다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이 다 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은 결국은 국민적인 그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없으면 그 법 하나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전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장점들을 잘 활용하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부 행사에서도 계속 강조됐습니다만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잘 참고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안기동 교수님은 지역산업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오래 하셨고 또 이와 관련된 정책 자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굉장히 분이십니다. 토론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심진보 박사님이 큰일 날 소리를 하셨어요. 막 드론을 날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 규제 개혁을 얘기하셨을 거고요. 오늘 이제 우리 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비전 선포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토론회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되는 거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마침 오늘 중앙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이제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대전이 상당히 앞서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사실 제가 그 대전시에서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을 때 뭐를 이렇게 말씀드릴까 몰라서 일요일 저녁에 급히 사장님들 몇 분을 모셔서 삼겹살에 소주를 대접을 했더니 바로 요 용어가 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굉장히 좋다. 그랬더니 정책자문단에서 시장님께 보고할 그 아이디어 5개를 추리는데 6등을 했어요. 그 떨어졌죠? 네, 그랬는데 여기 올라왔어요.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이거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게 숙명이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마침 오늘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우리한테 힘을 팍팍 실어주려고 이제 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워낙 잘 만드셨더라고요. 대전시에서.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비전이랄까요? 목표. 즉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그러니까 뭐냐? 우리 대전이 미래 그림을 그려볼 때 과연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될 건가? 요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이다? 그럼 대전이 어떤 그 규제개혁에 대해서 목표를 뭐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게 없는 도시. 너무 세게 얘기했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해서 현재 지금까지 온 것처럼 지금 제2의 메이지 유신을 합니다. 거기서 아이디어 제가 얻은 게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전도 규제개혁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없는 도시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만 전국에서 아마 4차 산업혁명 특별시답게 행동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대한 정책성, 이제 시장님은 이제 지능사회 이런데 이거는 뭐 우리 대전만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지역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침 이게 이제 공약으로 선택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또 했어요. 하다가 정책성을 한번 우리 대전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자. 저희들이 만들어낸 게 꿈이 현실이 되는 도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좀 반응이 별로 없는데 안 좋은가요? 나름 요거는 좀 고민을 했어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는 좀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 전 세계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이런 기술과 기업은 왜 미국에서만 태어나는가, 탄생되는가? 그렇죠? 맨 처음에 MS가 했습니다. 인터넷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애플이 했고요. 그 다음 이 선배들을 뒤쫓아서 뭐 아마존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구글도 나오고 페이스북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테슬라까지 나왔어요. 테슬라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원래 남아공 사람이었죠. 왜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을 갔을까? 여기 거슬러 올라가면 스티브 잡스하고 그 다음에는 빌 게이츠가 54년생인데 69년에 달나라 착륙을 봅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4분 주어졌는데 이제 3분에 맞춰놨습니다. 우리 대전이 이런 모습들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들인데 다른 지역은 못하는데 대전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떤 비전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규제개혁만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없는 도시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만의 어떤 4차 산업혁명 특별시다. 이게 되려면 어떤 비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제안을 했고요. 이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앞장서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기업이 빠졌죠. 저보다는 여기 김용희 대표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창업은 카이스트가 선도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판교세예요. 대전이 아니에요. 근데 김용희 대표님은 이상하게 이제 10몇 명이 이제 같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판교를 못 가서 우리 대전에 있는 이런 꼴인데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 판교로 가느냐? 판교로 가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거는 정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닙니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대전의 어떤 미래 정체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누가 실현시킬 거냐? 플레이어인 기업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대전인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업이다. 민간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기업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임근창 대전시 산업협력 특별보좌관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에서 대전 경제 역동성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전략을 제안해 주셨고요. 토론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추가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전의 그 24개 추진 과제를 그 시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들 정책들을 좀 다듬고 구체화하는 그런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발표를 하셨는데 전국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 명실상부하게 민관 거버넌스, 그 민간 협치의 그 바람직한 모델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산하의 그 기획평가위원회를 두어서 그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오류와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그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그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될 과제들, 또 저희 대전시가 또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가능한 과제, 또 즉시 추진하거나 또 장기간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 또 파급 효과가 전국적인 경우, 또 지역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과제별로 그 우선순위를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카이스트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좀 속도감 있고 좀 의미 있는 그 정책 성과를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그 구체화하는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즉시 추진한 과제들은 동시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차 실용화 사업을 에트리하고 지금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어제 오늘 보도된 바와 같이 첨단 국방융합단지가 지금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서 그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성과 도출을 위해서 사업별로 그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과제별로 그 책임을 분명히 해서 그 성과를 확실하게 낼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저희들이 그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규제를 확실하게 줄이면서 그 지원은 하되 간섭을 줄이고 미래 신산업 육성이라든가 실증화 구현 등을 담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네 가지로 실행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대전시의 정책 의지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시는 대덕 특구가 있고요. 또 앞서 발표된 대로 잘 준비된 전략 과제도 있습니다. 또 여기 많이 모이신 그 열정적이고 저력 있는 우리 시민 역량도 있고요. 또 강력한 시정 의지도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거점이 될 생태계의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 또 대전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들을 해당 중앙부처에 반영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유치하는 노력, 또 기업과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여러 가지 그 숙제들을 저희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강력한 정책 의지는 확고합니다. 전국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뭐 브랜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트램 도입도 지금 저희 대전에서 앞장서서 가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뭐 선도 도시를 넘어서 잘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역할도 우리 대전시가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된 대통령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우리 대전시도 준비된 4차 산업혁명 특별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 민선 6기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입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로 귀결이 되고요. 곧 시민들의 행복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과 우리 시장님의 그 시정 철학이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 대전만 잘 되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대전이 그 선두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활력화해서 문화예술을 다 같이 향유하는 행복한 시민,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면서 나아가 행복한 국민,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대전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분의 토론을 다 들었고요. 비록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려야 되겠다. 대전이 이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있으시면 한 분 정도 의견 듣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시간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에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스마트 수도 계량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검침 시스템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정책 토론에서 카이스트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위 한다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에서 우리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총장님이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은 수출이 안 돼 있고 그 나라에서도 그 산업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5G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5G에 대한 우리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프로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평생 동안 자기 자금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왔는데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대전 TP를 통해서 많은 기본적인 걸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IoT를 해가지고 기상청 날씨 변화에 의해서 물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은 우리가 대전 TP를 통해서 4년 동안에 테스트를 했는데도 수도 계량기 가장 중요한 것이 계량기 지침하고 원격 검침이 일치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20만 톤 이상을 흘렀습니다. 1톤도 안 틀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여러 관계 당사자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미래비전에서 굉장히 담대하고 종합적인 그런 어떤 계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어떤 4대 전략과 24개의 과제들이 잘 추진이 되면 이게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이 자리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과제들과 관련해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전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성과를 발표하는 기회가 곧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